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과 남혜영 강사입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열정 가지고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와주신 거가 저는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열정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많은 내용 알고 가실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첫 단추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사실 이제 지난 10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예비 중일 설명회를 할 때도 이 문구를 가지고 어머님들을 찾아뵀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 중일, 예비 고1 딱 이 이름이 붙는 순간 어머님들도 긴장, 그 다음 아이들도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3년이 다르고 또 그 추후에 또 고등부의 3년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화면들을 보시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전략을 예쁘게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첫 화면부터 너무했죠. 중등부 시험지와 고등부 시험지를 제가 일부러 비교하듯이 한번 연달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한 페이지씩을 넣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멀리서 보시더라도 문제 사이즈부터가 다르죠. 어린이들 보시기에도. 그쵸? 보시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여기 중등부의 27번도 어법상 틀린 문장은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선지 자체가 지금 거의 한 8개, 9개 정도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끽해봤자 한 4, 5문장 정도 박스 안에 들어있고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2개 아니면 3개 한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지를 보시면 8개까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이는 8개라고 골랐어요. 그랬더니 정답. 그러니까 얼마나 좀 무자비한 문제를 냈는지 좀 와 닿으시죠?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은 중등부 시험지도 아직 안 만나봤는데 고등부 시험지까지 제가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보시겠어요?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밑줄 없어요. 밑줄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이거를 시제로 판단해야 돼? 아니면 뭐 능동태, 수동태로 판단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이건 수일치로 판단을 해야 돼? 뭐로 해야 돼? 이게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중등부와 고등부의 또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문법은 범위가 없다라는 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 한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원 4개도 아니고 소제목 4개예요. 예를 들자면 수여동사. 그냥 문장의 5형식 중에서 4형식 하나만 이번 시험범인 거예요. 그 다음 투 부정사에서도 부사적 용법만 시험범인 거예요. 근데 고등부로 가게 되는 순간 그냥 전범위. 그러니까 너가 아는 모든 문법 실력을 총동원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죠. 개수 나오죠.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2개만 골라봐 나오죠. 이게 한 페이지예요. 그럼 13, 14, 15, 16 연달아서 공격을 팍팍팍팍팍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페이지 현타 온 친구들은 다른 페이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페이지를 건너뛰고 다른 거 풀고 돌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어휘예요. 그 다음 어휘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영영풀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영영풀이 윗글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의 영영풀이는 총 몇 개인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저것도 어려운데 이제 고등부 가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영영풀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회색 칸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의 영영풀이를 찾아야 돼요. 타임아웃되고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헉헉헉 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 시험 범위도 중등부는 한 단원에 한두 페이지. 영영풀이나 뭐 한영 이렇게 주는 거가. 근데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단어 부교재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능률부가 어원편이다. 그러면 그거에 데이 한 13일치. 그러니까 데이 1부터 12, 13까지가 한 번 시험 보는데 단어 시험 범위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비 중일 어머님들이시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상위권이라면 예비 중일이야? 그럼 마인드는 예비 고1이어야지. 그래야 중등부 1, 2, 3년 동안 고등부 1, 2, 3학년에
그 영어를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를 하고 고등부에 올라가게 돼서는 유지. 저는 영어는 시간을 벌어주는 과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잡아먹는 과목이 아니라 영어 탄탄하게 베이스 깔아줘야지 가서 수학학 달리죠. 사실은 진짜 수학을 잘해야 대학 잘 갈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또 과학이 화두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문과생이긴 했지만 이과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국영수는 당연히 그냥 기본이지. 그 다음에 이제 과탐, 사탐이 결국에는 변별력이다. 정말 최상위권 내에서는. 그것마저 잘해야지 거기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영수에 쩔쩔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정말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뭐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 너무 많아요. 막 단어 시험 이렇게까지 봐야 돼요. 선생님 영어 이렇게 빡시게 굴러야 돼요. 지금 누태 수학학원 다니면서도 진짜 힘들어 미치겠는데 영어 숙제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죠. 시간은요 만들면 있어요. 없다면 진짜 없는데 쥐어짜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쥐어짜면 나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뭐 한 방울 나와요. 그것처럼 쥐어짜면 나와요. 저는 잘 짜요. 그래서 같이 어머님들께서 악역을 또 하시려다 보면은 힘드시니까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들은 뒤에서 할 수 있어 아들 뭐 할 수 있어 우리 딸내미 해주시면 돼요. 악역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의 그 재밌는 그 뭐라 그러죠? 닉네임 중에 하나가 영어 계모거든요. 근데 계모도 엄마잖아요. 제가 요 페이지를 일부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또 이 선생님의 역할이 뭐예요? 일목요연하게 텍스트로만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 딱! 그죠? 한 방에 사진 찍어 가십시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기에는 지금 저에게 타임어택이 있기 때문에 적어주시고 뭐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시험범위 많아지는 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상대평가 한 번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 영어가 이제 중등부 때는요.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해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중간고사죠. 이제 예비 중1이니까 중1 예시를 들게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역삼 중에서 100점이 150명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등부 올라가게 되면 그 학교에는 1등급이 없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2등급도 없지 않을까요? 손잡고 3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 영어 A는 나와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쵸? 100점도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또 친구들이 몇 개 틀리기도 하죠. 그러면 야, 너희 집 아들은 100점을 받았다는데 너는 이게 뭐야? 하시면 안 돼요. 학년 평균 같이 보셔야 되고 그 학교에서 100점이 몇 명이나 나왔는지 유의미하게 보셔야죠. 그쵸? 대청중 1학년 친구들 국어 학년 평균 61점이었잖아요. 국어가 되게 어렵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도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부는 이제 상대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와 중학교 대비 우리 아이 영어 성적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믿었던 영어마저 1등급이 안 나오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거품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이 10%까지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9등급 제도에서 4%였던 것보다 10%야? 2배 이상이 됐어? 개꿀. 이게 아니에요. 왜? 이 10% 안에 못 들어갔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커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이건 기를 쓰고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한다? 그러면 좋은 거겠지만. 그쵸? 또 한편으로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나는 4%였을 때도 4% 이내에 들 수 있는 자인데 왜 내가 2배 이상이나 되는 친구들과 똑같이 1등급을 받아야 되지? 애들 또 이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극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뭐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권은 전략부터 다르다. 그래서 앞서가는 예비 중일을 위한 최상위 영어 수업이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죠. 네, 그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크게 2가지의 약점이 있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뽑아봤더니, 기본기가 부족하잖아. 왜 이렇게 영어를 감으로만 풀지?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아이가 얘기는 해요. 근데 뭐가 이상해? 그건 잘. 그러니까 읽었을 때 뭐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뭔가 이상하대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읽히지 않는데요. 그쵸?
네이티브도 틀리겠어요. 그렇게 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면 우리의 모국어인 국어는 왜 틀린담?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개수형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밑줄 없이 짝꿍 찾는 문제. 그런 것들은 절대 감으로 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등부 내내 감으로만 풀다가 갑자기 어떻게 잘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치면 리턴 애들이 다 해먹어야죠.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그다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서 뭐 거의 그냥 원어민처럼 절절절절 읊던 친구들이 100점 딱딱딱딱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천차만별로 점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영어를 하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영어를 익히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해한 다음에 정답 끼워 맞추기식 학습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성은 선지 하나하나 팬다. 선지 하나하나. 이게 왜 맞는지도 우리는 이 문법 개념에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틀린 건 당연히 왜 틀렸고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까지 갈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학도 대표 예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에 딸린 문제들은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영어 똑같거든요. 공부는 결국에는 뿌리는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좀 꼼꼼한 공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근거 쓰면서 문제 풀기 습관을 길러줄 거예요. 지금부터. 네. 그래서 머리 좀 더 크기 전에 지금부터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너한테 필요한 공부야.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귀찮아 하다가 슬슬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하다 보면 느껴요. 이렇게 하면서 푸니까 다르다. 답이 좀 확실해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는 재미를 느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다음부터는.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예요. 이렇게까지는 표시하지 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제가 오히려 말리게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까지 파악해서 개선까지 딱 하면 얼마나 예쁜 공부겠어요. 자, 그런 걸 우린 같이 할 거예요. 그다음 내신형 문제 취약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모두 고르시오 같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제. 그 다음 조건부 서술형에 대한 경험 부족이라고 써놨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조건을 안 읽어요.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내신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는 기간이에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답 2개. 2개. 근데 너는 왜 하나에만 동그라미를 쳐놨을까? 그죠? 틀린 거 고르라는데 왜 옳은 거 골랐을까? 그러면 4개를 골랐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 그 중에서도 하나일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정말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윗글을 읽고, 그죠? 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어머, 미국인인 줄. 영어로 써놔요. 그리고 애들이 채점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어? 하고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안 읽는 거예요. 그냥. 안 읽고 막 풀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간이 배로 걸려요.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별로 좀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써놔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난처럼 하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어가 이제는 갑을 병정 중에 정은 되니?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을도 아니야. 병정?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영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수능 영어에서도 영어 생각보다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4%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렇다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달리기만 하면 되는가? 뭐 다 흘리면서 달리면 어떡해요? 다지면서 달려야죠. 그죠? 그래서 중등에서 꼭 영어 완성해야 될 것 같으니 우리 섹션별로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찍어가시면 어차피 읽으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휘는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이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 단어책에서요. 1번 뜻 자기가 알고 있으면 2번, 3번에는 관심조차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리딩 독해가 안 되겠어요? 그 단어가 그 뜻이 아니니까요. 그쵸? 제가 지금 예비 중이 지금 설명회 갔다 왔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address라는 단어를 예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라는 뜻 당연히 알 거고,
몇몇 친구들은 다루다 정도까지는 대답이 나와요. 근데 연설하다 잘 몰라요. 그럼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볼까요? 더 쉽게? 그러면 우리가 capital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은 어떤 단어 뜻을 떠올리세요? capital? 저 일부러 쉬운 거 골랐는데 더 쉬운 거 갈까요? 수도, 대문자, 그쵸? 근데 캐피탈이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본 기업체 이름 중에 현대캐피탈, 무슨 캐피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본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곡 중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 appreciate.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진가를 알아차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없이 굉장히 많은 뜻들이 있는데 왜 하나만 대충대충 외우냐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단어 시험지를 그래서 애들이 악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진가를 알아차리다만 딱 써놓고 쓰라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단어 시험지들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다 써놓고 쓰라고 하니까 사실 얘는 진가를 알아차리다는 모르는데 그 시험지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단어를 잘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거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휘가 정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문법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거 표시, 선지 분석, 그 다음 오답 분석, 오답 노트까지. 그 다음 독해. 갈수록 독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챗 GPT의 등장이에요. 자,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한 땀 한 땀 변형을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혹은 어려워서 변형을 잘 안 하시던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프롬프트, 명령어만 예쁘게 딱 두드리면 도루룩 뚝딱 어머? 너무 예쁘게 문제가 생성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사람이 검순해야 돼요. 얘네가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 대비 나를 도와주는 비서가 생겼네? 그렇다면 한번 try. 그죠? 고퀄 문제 한번 더 만들어 보자. 선생님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어법 문제 만드는 것보다 독해 문제 만드는 게 더 수월하네? 그러면 당연히 비중이 높아지죠. 이걸로 킬러 문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충 읽어서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또한 꼼꼼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다양한 길이감의 짐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감이 아닌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죠? 요즘 친구들의 약점이라서. 그래서 구문 독해, 구조화, 요약형 서술형 대비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저는 빌드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은 만약에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구문 독해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막 내용 위주로만 달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초등부 때 충분히 노출 많이 시키셨고 중등부 들어와서는 구문 독해 정확한 해석 공부 시키시다가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내용 위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2027학년도 커리큘럼이라 그래서 뭐 대성, 그 다음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그 흔히들 말하는 1타 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자기 수업에 대한 1년 커리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초반에 어떤 공부를 시키는지 한 번만 유심히 보세요. 구문 독해가 거의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쵸? 그럼 그 컨셉에 맞춰서 우리 이거 해야죠. 맞죠?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내신은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로.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로만 제가 하고 넘어갈까 해요. 학업 수행 능력. 공부에도 체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체력. 공부 체력 기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짜면 나온다고?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자, 그래서 엄청난 양의 교과나 수행 해낼 수 있는가. 요런 거 지금부터 체력 길러줘야 된다. 그 다음 회복 탄력성. 아니, 틀리면 틀린 거지. 뭐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문제 틀리는 거에 눈물 도로록 바들바들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 막 10분, 20분 매달려 있는 친구들 있어요. 올림피아드급 수학 문제를 제가 이해해요. 그거는 한 달, 두 달 내가 막 머리 싸매고 해주는 거 의미 있지. 근데 뭐 엎어상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그래갖고 10분, 20분 낑낑거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타임어택 하셔야 돼요. 그쵸? 알람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 뒤에서 몇 분 남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머님들 들어가서 몇 분 남았어요 막 이런 거 해주시던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길러주세요.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은
일단 예비 중일들은요, 다 맞추려고, 너 다 맞추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약점, 강점 찾아내려고 지금 하는 과정인 거야. 이걸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은 성실하면 당연히 필수죠. 그쵸? 그다음 자기 객관화. 요즘 핫한 메타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약점이 뭐냐? 그렇다면 나의 강점이 뭐냐? 이거를 잘 활용해보자. 잘 보완해보자. 이렇게 공부를 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학년별 영어 학습 전략 로드맵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위권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라서 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걸쳐서 이제 3년 동안 우리 야무지게 이렇게 좀 챙겨 나가 보자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티칭을 넘어서서 요즘은 코칭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잖아요. 똑같은 선생님과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들마다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아웃풋이. 그래서 그 사이사이의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부로 갈수록 이제 대형 강의들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가 딱 공부 체력 갖춰져 있고 학습 습관이 좋은 친구들은 스무스하게 따라가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도태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까지 챙겨서 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고등부는 굉장히 다뤄야 되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 때 미리 만들어서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내실 있는 수업 진행하겠다. 그다음 집요한, 저랑 어울리는 단어지 않아요? 집요한 클리닉까지 뒷받침해서 애들 잘 끌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설명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